안녕하세요, 미니입니다. 영상을 켜기 전에 조금 지난 일들을 좀 회상도 하면서 기억도 하면서 기억력을 좀 이렇게 정리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일요일까지밖에는 생각이 나지 않는데 영상을 뭐 1부, 2부 찍다 보면 이제 월요일도 생각이 날 것 같습니다. 날씨가 뭐 더 추워진다고 했는데 모르겠어요. 오늘은 그렇게 춥다는 생각이 덜 드네요. 어제가 좀 많이 추웠습니다. 바람도 많이 불고 나무에 이제 낙엽들도 다 떨어지고 좀 추운 느낌이었는데 오늘은 그렇게 춥지는 않은 것 같네요. 어쨌든 제가 저번 주에 친구들의 교재가 좀 많았죠. 많아서 제가 이제 몸살이 나버린 바람에 진짜 어제까지만 해도 가벼운 약을 하나 먹고 이게 도대체 어떤 감기인지 체감을 느껴야 되잖아요. 그래서 좀 기다렸더니 이게 콧물도 아니고 기침도 아니고 이 약간 편도염 같은 그런 느낌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편도염이면은 분명 열을 동반할 것이다. 뭐 이제껏 제가 편도염에 좀 자주 걸렸어서 그래서 좀 기다렸더니 정말 열이 좀 날 것 같고 좀 어질어질하고 그런 느낌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해열제를 먹으려고 딱 준비하고 있었는데 어제 사무실 와서 막 따뜻한 물도 진짜 자주 먹고 밥도 좀 이렇게 따뜻한 국에다가 든든히 배를 채우고 식사를 다 마치고 이제 조금 있다가 해열제만 먹으면 되는데 열이 좀 괜찮아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해열제를 먹지 않았습니다. 먹지 않고 이 목도 약간의 이렇게 목을 넘겼을 때 좀 불편함이 있기는 한데 열이 이제 계속 나지 않고 그래서 이거 뭔가 콧물 기침 감기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고 몸살이구나 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어제 좀 몸을 좀 제가 아끼고 좀 따뜻한 물도 자주 먹고 했더니 오늘도 약을 먹지는 않았는데 괜찮은 좀 버틸만 한 것 같습니다. 또 이렇게 좀 몸을 추스려서 약을 먹지 않고 좀 잘 지나갔으면 좋겠네요. 어쨌든 영상을 켰으니 말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서 이렇게 또 보리차를 준비했습니다. 이번에 제가 정수기가 없어서 티포트를 하나 주문을 했네요. 근데 티포트에 이제 온도를 이렇게 설정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서 가열을 했다가 또 보온 기능으로서 온도를 유지할 수 있게끔 요즘 제품이 진짜 잘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좀 따뜻한 물을 자주 먹을 수 있게 되더라고요. 저번 주 수요일 날 제가 영상을 다 찍고 학교를 갔네요. 학교를 가서 이제 저희 아이 뭐 학교도 할 겸 혹시나 좀 교제할 수 있는 친구들이 있으면 교제를 좀 해야 되겠다.
하지만 이제 저희 아이 특성상 본인이 이제 원하지 않으면 집을 가려고 하니까 아이가 거절을 하면 그냥 아이랑 같이 집에 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학교를 갔습니다. 학교를 갔는데 또 저를 알아보는 친구들, 햄버거 먹었던 친구랑 저번에 이제 같이 한번 놀았었었는데 전도를 했는데 이제 거부를 했고 이름도 가르쳐 주지 않은 그 친구가 또 놀려고 이렇게 대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네가 복음을 받아들이진 않았지만 그래도 뭐 교제하는 것을 싫어하진 않는구나 이런 마음에 같이 놀자고 승낙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어린 친구도 있었죠. 그 2학년인가 그 친구 도움반에 있는 친구인데 그 친구에게도 제가 복음을 전했는데 저희 어머니가 그런 거 교회 다니지 말아라고 했다면서 그랬던 친구였죠. 그 친구는 몰라요. 이제 저를 굉장히 좀 제가 학교에서 이렇게 좀 이렇게 걸어 다니고 있으면 저를 멀리서라도 이렇게 저를 알아보고 막 달려오고 좀 저학년 친구 중에서는 좀 마음이 많이 열린 그런 친구죠. 그래서 항상 저보고 이모 놀아요 했는데 오늘은 일 갈 것 같아 하면서 그러면은 다음 주에 또 수요일 날 놀아요 하면서 막 저랑 노는 것을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가 있어서 그 친구가 또 놀아요 이러니까 그래 놀자 하면서 그렇게 이제 놀자 하기 전에 이제 저희 아이의 동태를 살펴봤죠. 이 오빠가 놀아야지 이모도 놀 수 있다 하면서 근데 이제 저희 아이가 뭐 집에 갈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아이 포함해서 4명인가요? 4명 이렇게 적은 수지만 그렇게 이제 저랑 하면 5명이죠. 그렇게 이제 놀이를 시작했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햄버거를 같이 먹었던 친구가 그 친구에게 간식을 선물 받았다면서 저에게 하나 주더라고요. 그런데 그 간식이 좀 부서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서졌든 말든 주는 게 감사하다 이런 생각에 받게 되었고 숨바꼭질을 했네요. 숨바꼭질을 했었었는데 숨바꼭질을 자주 하다 보니까 이제 친구들이 숨었던 자리를 저번 게임에서 숨었던 자리에서 들켰는데도 불구하고 본능적으로 이제 그 장소에 가서 또 숨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큰 기둥이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저희가 또 막 흩어지지도 않아요. 숨으라고 하면은 막 다 이렇게 한목에 몰려서 이렇게 숨어서 금방 들키고는 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일 들키기 쉬운 그 장소에 저희가 모이게 되었고 금방 들켰는데 이제 숨바꼭질을 좀 몇 판 하다 보니까 간식이 슬슬 먹고 싶어지더라고요. 그래서 햄버거를 같이 먹었던 친구가 줬던 그 간식을 제가 이렇게 뜯었습니다. 뜯었는데 이게 부서져 있잖아요. 부서져 있으니까 나눠 먹기가 굉장히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는 이제 그 저학년 친구가 제가 뭐 들고 온 간식을 먹을래 이렇게 물어보면 안 먹어요. 본인의 취향이 아닌 거죠. 그런데 이제 그거를 생김새는 막 부서지고 막 맛이 없을 것 같이 생겼는데 제가 먹어보니까 정말 맛있더라고요. 약간 버터 맛이 나면서 안에는 약간 그 땅콩 잼인가요? 막 그런 게 좀 발려 있는데 와 이거 수제인가 너무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저학년 친구에게 조금 나눠줬더니 그 친구가 좀 의심스러워하면서 안 먹으려고 하다가 진짜 맛있다고 한번 먹어봐라고 했더니 이렇게 받아 먹는데 너무 본인의 취향인 거예요. 그래서 한 번 먹고 두 번 먹고 계속 달라고 막 그때 저희 아이도 막 동달아서 저에게 달라고 해서 막 세 명이서 그 이만한 과자를 나눠 먹는데 부족했는데도 나눠 먹으니까 정말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가루는 이제 제가 먹겠다면서 이렇게 털털 털어서 먹게 되었죠. 저는 이제 그 어린 친구랑 같이 좀 시간을 많이 보내고 싶었는데 그 햄버거를 같이 먹었던 친구가 그 다른 동네 놀이터에 가서 같이 놀자고 그렇게 제안을 했어요. 그래서 마음은 이 저학년 친구랑 학교에서 더 놀고 싶은데 이렇게 좀 따로 놀이터 가서 놀자고 하니 좀 마음이 반반이었죠. 반반이었는데 모르겠다 하면서 오빠가 갈 수 있으면 가고 오빠가 못 간다면은 이모도 안 갈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친구가 이제 오빠를 막 가자고 막 그렇게 이제 때를 쓰는 거죠. 그래서 오빠가 이상하게 또 그 친구를 따라서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빠가 원래는 항상 제가 이렇게 놀려고 하면은 본인은 놀기 싫다고 집에 간다고 막 그랬는데 그 친구랑 있으니까 저희 아이가 막 승낙을 굉장히 잘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좀 의심은 했지만 그 친구랑 이제 오빠랑 저랑 해서 동네 놀이터로 향하게 되었죠. 그 놀이터가 옛날에는 뭐 그네도 있고 막 그랬었는데 다시 이제 또 뭔가 공사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또 다른 새 놀이터가 그렇게 만들어졌는데 그네도 없었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보아하니 이 놀이터에서는 그 약간 유아들이 놀기 좋은 그런 좀 낮은 미끄럼틀이랑 그런 분위기였어요. 그래서 이런 곳은 눈감술이 좋겠다 이런 생각이 그 친구에게 들었나 봐요. 그래서 눈감술을 하자고 하더라고요. 눈을 감고 이제 놀이 그 미끄럼틀 기구 그 좀 긴 기구 안에서만 이렇게 이제 술래잡기처럼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좀 뭔가 눈감술이라고 하면은 뛰지 않아서 돼서 굉장히 이제 좀 편할 거라 생각하지만 눈을 감고 이렇게 더듬거리면서 친구들을 잡는다는 것은 정말 이게 더 이렇게 긴장이 되고 더 체력적인 소모가 크더라고요. 그래서 한 두세 판 했는데 진짜 힘 많이 빠진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우리들은 이제 게임으로서 이렇게 눈을 감고 이렇게 뭐 놀이를 하지만 진짜 눈을 못 보는 사람들은 얼마나 이게 몸이 긴장되고 체력 소모가 많을까 이런 것을 좀 체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못 하겠더라고요. 몇 번 하다가
그래도 재밌게 하기는 했는데 좀 한참 놀다 보니 오빠가 좀 출출했는지 라면을 먹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게에 데리고 와서 라면을 좀 끓여 주려고 했는데 아이가 이제 편의점에서 라면을 먹고 싶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저희 아들이랑 같이 편의점에를 가게 됐습니다. 웬만하면 좀 편의점 안 들리고 좀 놀다가 집에 가는 스타일인데 진짜 막 놀이를 너무 열심히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왜 편의점을 가는지 알겠더라고요. 편의점 가서 잠시 이렇게 먹으면서 휴식을 취해야지 다음에 또 체력을 소모해서 또 놀 수 있으니까 아이들이 그렇게 편의점을 좋아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 아이가 또 라면을 먹는다고 하니 저도 먹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도 라면을 사달라고 하지는 않았고 음료수를 사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뭐 저희 아이는 이렇게 사주기는 좀 그래서 알겠어 음료수 그러면은 사 먹어 했는데 괜히 또 생색을 낸 거죠. 비싼 건 안 된다 하면서 그렇게 이제 말을 했었고 저희 아이가 이제 신라면이랑 음료수는 또 저희 아이가 좋아하는 뭐 좀 비싼 이온 음료 이런 게 있겠지만 저도 이제 신라면을 골랐고 그 친구는 이제 그 친구 돈으로 라면을 골랐어요. 그래서 음료수를 이렇게 골라야 되는데 왠지 좀 우유 코너 쪽으로 가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우유 코너 쪽으로 가니까 가수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수원은 제가 딱 골라서 아이에게도 가수원 먹을래 이렇게 말하니까 가수원 먹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도 그냥 뭐 다른 음료수 안 보고 가수원 먹겠다고 하길래 가수원도 이게 맛이 세 가지가 있더라고요. 사과, 포도, 복숭아. 그래서 그렇게 종류별로 사게 되었죠. 복숭아는 처음 먹어봤는데 복숭아가 좀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라면을 이렇게 물을 받고 그리고 본인이 이제 그 저에게 자랑했던 푸딩 장난감이 있는데 그것을 이제 책상에 올려놓고 그렇게 영상을 한번 찍었었죠. 그 푸딩 장난감은 요즘에 학교에서 좀 유행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저학년이랑 놀았을 때도 그 친구가 푸딩 장난감을 가지고 있어서 너 이런 거 갖고 놀구나 하면서 신기했었는데 그 햄버거 먹었던 친구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어린 친구가 그것을 막 가지고 노니까 꺼내지 않은 것 같고 그 어린 친구랑 헤어지고 이제 놀이터에서 놀 때 그 햄버거 같이 먹었던 친구가 그 장난감을 꺼내더라고요. 그래서 너도 원래 가지고 있었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요즘에 이거 문방구에서 판다고 문방구에서 파는 것을 애들이 하나씩은 다 사보는구나 이런 것을 좀 느꼈습니다. 애들은 친구가 가지고 노는 장난감은 다 가지고 싶잖아요. 그런 마음에서 문방구에서 새로운 아이템이 나오면은 하나씩은 다 사오는구나. 그런 좀 재밌었죠. 그런 광경들이. 그래서 이제 한참 라면을 이제 거진 다 먹었죠. 먹고 이제 저희 아이가 과자를 사달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돈 쓰게 하네 하면서 또 저희 아이가 좋아하는 포카칩을 사니까 그 친구가 아이스크림을 사달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고 못 말리겠다 하면서 그래 사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제 본인이 자진해서 여기서 제일 싼 거를 골랐어요 하면서 이렇게
제가 보지 못했던 그 신상 아이스크림을 딱 고르더라고요. 그래서 이모가 그런 뜻은 아니었는데 이모가 하도 사주면서 생색을 내면서 싼 거 사라고 하니까 네가 이제 자진해서 싼 거 골랐다고 이모 안심하라고 그렇게 말한 것이구나. 괜히 좀 미안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가 고른 아이스크림 먹고 이제 저희 아이가 이제 포카칩을 막 먹는데 이제 창가를 딱 보니까 이제 아는 친구가 이렇게 지나가더라고요. 그 친구가 이제 저희 아들이랑 동급생이죠. 동급생이고 저희 가게에 왔을 때도 그때 김치랑 밥을 처음 먹었고 처음 왔는데 처음 밥을 먹은 거죠. 그래서 그 친구가 이제 제가 이제 등교할 때 항상 이제 집이 가까이 있어서 자주 마주쳤습니다. 자주 마주치면서 막 그렇게 등교할 때 같이 걸었던 친구였는데 너무 자주 만나다 보니까 혹시나 또 내가 불편한 건 아닌가 이런 좀 시기가 올 때쯤에 이제 그 친구와의 그 만남이 좀 많이 줄더라고요. 그래서 그랬는데 그 친구가 다행히 저희 이제 행동대장이랑 같은 태권도를 다니고 있어서 둘이 엄청 친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모가 못한 교재를 또 그 행동대장이 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가 이렇게 보자마자 보통 이제 뭐 저랑 저희 아이만 있었다면 만약에 인사하고 그냥 갔을 수도 있는데 또 한 친구가 더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더니 편의점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막 포카칩을 먹고 있길래 제가 하나 달라 해서 그 친구한테 주려고 했는데 그 친구가 안 먹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안 먹겠다고 했는데 딱 보니까 그 옆에 있던 친구가 본인 달라고 이렇게 손을 내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포카칩을 나눠주게 되었고 그 친구도 그렇게 뭐 스케줄이 있는 것 같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같이 놀래 하니까 놀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친구들이랑 같이 또 놀이터를 갔죠. 놀이터를 가서 눈감스를 하고 뭐 재밌게 놀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눈감수를 어느 정도 하고 나서 조금 쉴 타이밍이 되어서 저희가 이제 그 놀이터 미끄럼틀 기구에 앉아서 그냥 뭐 일상적인 얘기를 했죠. 얘기를 하다 보니 그 친구가 태권도 다니는 친구가 그 그림을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뭔가 그림으로서 이제 직업을 하려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이모도 옛날에 그림을 엄청 좋아해서 그림으로서 일해봤다고 막 그렇게 얘기를 했었죠. 본인이 이제 스케치북에 그 연습장에다가 본인이 그린 그림을 이렇게 보여주는데 정말 끼가 있더라고요. 와 진짜 잘 그린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그렇게 이제 그 언니의 그 연습장을 보고 있으니까 그 햄버거 먹었던 친구도 막 그림을 그리고 싶었나 봐요. 그래서 막 가방에서 막 필기 도구를 막 꺼내더라고요. 꺼내면서 필통도 보여주고 막 연습장에다가 막 낙서를 했습니다. 그래서 막 이상하게 저희 가게에서 항상 미술 이런 거를 같이 놀이를 했었는데 장소와 관계없이 애들이 막 미술을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디서든 미술 하면 되지 이러면서 그렇게 시간을 좀 보냈었어요. 미술을 어느 정도 하고 나서 운동기구가 근처에 있어서 운동기구 쪽으로 가니까 또 막 이렇게 훌라후프 같은 게 엄청 이렇게 두꺼운 훌라후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빠가 좀 이렇게 훌라후프를 하다가 그
햄버거 먹었던 친구가 이렇게 훌라후프를 했는데, 이 훌라후프 너무 힘들다면서 제가 하려고 하니까 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확 돌려봤는데 할만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보다 무겁진 않네 하면서 막 훌라후프를 했는데, 그 태권도 다니는 친구가 막 이모 하면서 그거 하지 말라고, 이모 너무 피곤해 보인다고, 지금 얼굴이 너무 피곤해 보이신다면서, 아파 보인다면서 막 그렇게 갑자기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지 하면서 막 갑자기 막 얼굴을 이렇게 관심을 막 이렇게 가지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참, 이모 옛날에 몇 년 전에 이모 처음 봤을 때 진짜 화장도 이렇게 예쁘게 하고 머리도 이렇게 묶고 얼마나 예뻤는데 지금은 얼굴이 이렇게 막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모 많이 늙었지 하면서 다시 화장을 해야 되나 그런 말을 했죠. 네가 조금 그때랑은 이모의 얼굴이 많이 변해서 그때를 회상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죠. 그때는 미용실을 하고 있어서 어쩔 수 없이 화장을 했었어야 됩니다. 그래서 미용실을 운영하다가 중간에 이제 저희 아이를 학교시키러 잠시 외출을 하는 거라서, 그리고 그때는 뭐 복음 초창기라서 막 부끄러움도 있고 막 제 자신을 감추고 싶은 것도 있고 해서 모자를 이렇게 검정색 모자를 이렇게 머리를 묶고 모자를 쓰면서 그렇게 다녔었죠. 그때 막 애들이 제 모자에 그렇게 관심을 가지더라고요. 그래서 모자를 막 짓궂은 애들은 모자를 막 이렇게 가지고 막 도망을 가는 거죠. 그러면 저희랑 같이 이렇게 좀 관계가 좋은 친구가 뭐 이렇게 달려가서 모자를 쟁취해서 막 오고, 막 그런 추억이 있었죠. 언젠가는 내가 모자를 벗고 마스크를 벗겠다 했는데 정말 요즘은 모자도 벗고 마스크도 벗고 그렇게 내추럴하게 많이 내추럴한 거죠. 그렇게 다니고 있습니다. 그 친구가 태권도를 가기는 하는데 뭐 그 행동대장의 집에 놀러 가려고 했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행동대장이 그날은 한 3시쯤에 이제 방과후 하고 마치니까 그 친구 행동대장한테 전화해서 오라고 해라고 그렇게 제가 하려고 했었는데, 이 햄버거 먹었던 친구가 이게 좀 서먹서먹 하잖아요. 그 행동대장이랑. 그래서 좀 몇 번 그렇게 좀 말은 던졌는데 그만해야 되겠다 싶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 행동대장이 연락을 받지 않아서 그때는 이제 그 친구들이랑만 놀고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다음 날은 제가 이제 가정학습을 하는 날이었기 때문에 저희 아이가 학교를 가지 않았죠. 학교를 가지 않아도 막 11시까지 이렇게 재우기는 싫더라고요. 저도 뭐 아침에 좀 느긋하게 일어나서 뭐 제가 찍었던 영상들, 지금 제가 제때제때 보질 못해서 한참 뒤에 있는 그 영상들을 좀 챙겨볼까 했는데, 그런 시간을 보내면 또 11시에 저희 아이가 일어나겠다라는 생각에 제가 아이를 좀 일찍 깨웠죠. 일찍 깨워서 좀 밥도 먹고 그렇게 이제 하다가 이제 가게로 데리고 와서 또 엄마의 수업을 진행했죠. 뭐 미술놀이도 하고, 그리고
칠교 놀이도 하고, 그리고 제가 이제 그 가정학습 일지를 쓸 때 또 체육이라고 적어놨어요. 그래서 체육을 안 할 수가 없어서 저희 아이랑 같이 바람이 빠진 그 공이 가게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들고 근처 놀이터에 가서 배구를 같이 했었습니다. 아이가 수영을 가면 좋겠는데 또 수영장 가기 되게 싫어하더라고요. 그래서 11월 달은 거진 수영을 못했네요. 신청을 했었는데 어찌나 선생님께 죄송스럽든지. 어쨌든 그날은 이상하게 저희 아이가 좀 고분고분 말을 잘 듣는, 그래서 크게 뭐 아이를 혼낸다던가 뭐 그런 게 좀 많이 적어서 항상 뭐 학교에 있으나 제가 데리고 있으나 하나님께서는 시험을 주시는데, 모르겠어요. 그날은 그렇게 어렵다는 생각이 들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랑 좋은 시간을 보냈었죠. 금요일은 오전에 제가 이제 마트에 볼 일이 있었고, 또 은행에 볼 일이 있어서 나갈 채비를 했는데, 어머니도 좀 이렇게 저랑 나가고 싶어 하시는 것 같길래, 그럼 엄마 내가 마트에 갔다가 은행을 간다 이렇게 얘기를 드렸죠. 그랬더니 어머니께서 같이 가신다고 하시길래, 제가 가는 김에 이제 어머니도 뭐 장도 보고 하시려고 그런 계획이셨겠죠. 그래서 이제 저랑 이렇게 나서게 되었고, 처음에는 이제 마트를 가서 제가 필요한 물품을 샀죠. 그런데 이제 저희 어머니도 이제 뭔가 요구르트 같은 걸 사시더라고요. 사서 이제 나오고, 딱 나왔을 때 이제 저희 어머니가 요즘에는 어머니께서 뭔가 물품을 이렇게 사시면 좀 이렇게 내가 살 물품을 좀 이렇게 좀 생각을 해 놓으시면 되는데, 그냥 당장에 필요한 것만 사시다 보니 마트를 나오고 또 다시 마트를 들어가야 되는 그런 좀 상황이 자주 연출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께서 분명 마트를 나왔는데 이거 하나 깜빡했다 해서 또 그 깜빡한 것을 제가 또 사러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아이고 엄마 좀 생각을 좀 더 하고 사지 하면서 약간 마음속으로 그런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이제 은행을 가서 제가 또 볼일을 봤는데, 은행을 간다고 하니까 어머니께서 저번에 이제 동전이 집에 많다고 동전을 좀 이렇게 교환을 해라고 그렇게 저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귀찮았지만 이것도 순종이다라는 생각에
제가 그렇게 할게, 엄마는 시간만 되면 할게 하면서 했는데, 동전이 그 바꾸는 기계가 그 동전이 어느 정도 뭐 50개 정도 돼야지 이 묶음으로 이렇게 묶어서 나오는데, 그 개수가 차지를 않으면은 이게 묶음으로 만들어 주지를 않아서, 그 묶음으로 되지 않는 돈들은 이렇게 뭐 은행에 그 통장에 넣어 준다던가 그렇게 하지를 못하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동전이 뭐 50원짜리, 10원짜리, 뭐 500원, 100원 이렇게 많았는데, 결국 500원, 500원이었나요? 그거 딱 두 줄? 두 묶음? 이렇게밖에 하지를 못해서 그냥 나오게 되었죠. 저희 어머니가 계속 거기 말고, 그 은행 말고 다른 은행 가보라고 했는데, 에이 엄마, 딴 은행도 다 똑같다, 다 똑같은 기계 쓰지 하면서 막 그렇게 제가 말을 듣질 않았어요. 그런데 어머니께서 아니야 하면서 점원이 바꿔준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제가 이왕 이제 제가 갔던 은행에서 이렇게 묶음으로써 그 은행에 표시가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유, 어쩔 수 없다, 나중에 돈이 더 모여서 다시 한번 바꿔봐야 되겠다 하면서 멈추었던 상태였는데, 어머니께서 다시 동전 얘기를 꺼내시더라고요. 그래서 엄마, 그거 개수가 모자라서 그게 묶음이 안 되더라 하면서, 나중에 좀 더 모였을 때 내가 바꿔줄게, 그렇게 이제 말을 드렸죠. 그랬는데 이게 또 어머니께서 동전 얘기를 하신 거 보니, 또 순종하라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동전을 바꾸려고 하니까 일단 제가 원래 갔던 그 은행은 좀 무리수가 있는 것 같고, 어머니가 말씀드렸던 그 은행에는 혹시라도 진짜 점원이 바꿔줄 수도 있으니까, 그 동전을 이제 들고 가려고 하니까 또 다른 은행에 상표를 이렇게 묶어져 있잖아요. 그것도 또 주기도 그렇고, 그리고 제일 이유가 됐었던 게, 그 은행이 이제 제가 미용실 했을 때 저랑 이렇게 좀 얘기를 많이 나누셨던 그 은행 직원분이 계세요. 그래서 제가 왠지 좀 그분이 항상 이제 제가 미용실 그만두고 갔었을 때도 자리에 있었고 했어서, 뭔가 아는 척을 하기에는 좀 그렇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면은 뭐 제가 뭐 그 은행에 뭐 큰 돈으로 거래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통장을 뭐 자주 쓰고 있는 것도 아니고, 주 거래 은행은 아니라서, 뭐 한 번씩 뭐 커피나 차 드시러 오세요 이렇게, 뭐 그냥 이렇게 예약 전화로서도 그냥 넌지시 뭐 은행 놀러 오세요 이렇게 좀 저를 이렇게 챙겨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감사해서 좀 교제를 하고 싶었지만, 은행이라는 그 장소는 좀 안 맞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게 불편해서 좀 그 은행 가기 싫었던 건데, 어머니가 자꾸 그 은행을 계속 언급을 하시니, 정말 순종하기 싫은데 하면서 고민을 하고 있다가 순종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동전 뭐 이거 다른 은행에 표시가 돼 있어도 그냥 가지고 가보자 하면서 이렇게 갔었었는데, 저만 가는 게 아니고 저희 어머니도 같이 가잖아요. 저도 막 그때 막 후질근하게 이렇게 입고 갔었었는데, 저희 어머니도 정말 편한 복장으로서 그렇게 이제 뭐 저랑 같이 이렇게 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엄마 은행에 또 제가 아는 사람이 있고, 혹시라도 그 교재 때문에 정말 이렇게 또 오늘 순종을 해야 되는 날이면은 어머니도 같이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 복장이 좀 그렇다는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은행 가는데. 그리고 아는 사람 드실 수도 있는데, 좀 이상하게 그날은 뭐 이런 말을 해서는 안 되겠지만, 어머니가 좀 부끄럽더라고요.
부끄럽고 좀 여느 그냥 아줌마들 막 잘 꾸미시는 아줌마들 있잖아요. 그런 아줌마들의 그런 모습이 아니라 막 진짜 집에만 계시는 그런 아줌마의 그런 모습으로서 막 은행을 가니까 어머니가 부끄러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죠. 괜히 어머니한테 좀 머리도 만져주고 싶고 뭐 옷에 그런 것도 이렇게 옷차림도 좀 신경 써주고 싶은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수님 십자가를 지면은 부끄러움도 감당을 해야 된다. 내가 무슨 나를 그렇게 귀하게 여긴다고 막 어머니를 부끄러워하고 내가 그래서야 되겠냐. 나를 부인하고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고 했는데 내가 너무 세상적으로서 그렇게 나를 바라본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얼마나 뭐 비싼 사람이길래 그런 마음이 들었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 마음을 다 놓았고 그냥 그렇게 이제 어머니랑 같이 은행을 들어섰는데 어머니가 입구에서 들어오시지는 않더라고요. 전 들어오실 줄 알았는데 입구에 서 있으시길래 그냥 어머니를 그렇게 두시게 되었고 저만 이제 동전을 갖고 들어갔죠. 들어가서 딱 그 자리더라고요. 제가 아시는 그 은행 직원이 뒷자리에 있는데 딱 그 뒷자리 앞에 이제 여자 직원이 있는 그 자리. 그래서 하나님 또 부딪히겠습니다 하면서 이제 그분이 저를 좀 못 알아본 것 같은데 오늘은 제가 마스크도 끼지 않았고 알아볼 가능성이 있을 것 같은데 딱 그 자리 번호가 그 자리인 거야. 그래서 뭐 어쩔 수 없다 한번 가보자 하면서 갔는데 이상하게 제가 아시는 분이 뒷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매번 올 때마다 그 뒷자리에 계셨는데 자리가 바뀌셨는지 다른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이고 부딪히면 어쩌나 했는데 안 계시길래 좀 어리둥절했습니다. 그래서 어디 뭐 자리를 바꾸셨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 어쨌든 그 여자 직원에게 제가 동전을 건넸죠. 건네서 이것 좀 통장에 넣어줄 수 있냐고 그렇게 얘기를 하길래 은행 직원이 이렇게 그 다른 은행 상표를 봤어요. 보고 제가 얘기를 했죠. 다른 은행 가서 바꿨었는데 이게 일정한 개수가 안 차면 묶음이 안 돼서 이거를 바꿔주지 않더라.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왜 그렇게 하는지 이해를 좀 잘 못하시는 거예요. 그냥 점원이 이렇게 세서 바꿔주면 되는데 그래서 제가 거기는 사람이 너무 많이 몰려와서 그렇겠죠 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드렸죠. 그 은행 직원이 굉장히 좀 마음을 써주는 듯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잠시만 기다리시라고 하시면서 자리를 뜨셨고 은행 직원이 좀 마음을 써주시는 것 같길래 제가 자리를 비우셨을 때 생각을 정리했죠. 이분이 복음의 대상자인가 하면서 복음을 말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면서 막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 은행 직원이 이렇게 다시 오셔서 막 10원짜리를 막 이렇게 손수 이렇게 막 세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모습을 보아하니 참 고마우시고 아이고 친절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예수님 이름 전해도 되는데 이상하게 전해지질 않더라고요. 그분이 처음에는 마음을 써주셨다가 이렇게 다시 오셨을 때는 이제 본인의 이제 할 일을 하고 말수가 적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전해야 되는데 하면서 전하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이제 다 됐다면서 이렇게 주시길래 그냥 통장에 돈 넣어 주시고 그렇게 이제 밖을 나오게 돼서 저도 어머니에게 얘기를 했죠. 그 은행 직원한테 복음 전했어야 되는데 엄마 못했다 하면서 그렇게 어머니랑 같이 이렇게 나오게 되었죠.
제가 동전을 다 드린 것 같았는데 이상하게 50원짜리가 제가 이렇게 드리지 못했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참 정신이 없다. 다 드렸다고 생각했는데 50원짜리가 왜 있지 하면서 어머니한테 드리게 되었고, 어머니가 또 가다가 막 두부를 사야 된다고 막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두부랑 빵을 사야 된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아이고 엄마 아까 전에 그거 살 때 사지, 또 엄마 깜빡했나 하니까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두부를 한마트에 사면 되는데 어머니께서 또 그 야채 가게에 거기서 두부를 사면 좋겠다고 얘기를 하시길래 거기서 또 의견이 부딪혔죠. 그냥 한 번에 마트 가서 그냥 사면 되는데 하면서 좀 굉장히 싫었는데 어머니가 야채 가게를 무조건 가야 된다고 얘기를 하길래 저에게 이렇게 두부 가격을 주시더라고요. 1,000원? 1,000원이었는데 이제 제가 1,000원인 줄 알고 갔더니 1,500원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어머니한테, 밖에 있는 어머니한테 다시 나와서 엄마 500원 더 줘야 된다고 하니까 500원 어딨니 하면서 아까 전에 이제 동전을 못 바꿨던 50원짜리 그거를 이렇게 뒤지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주라고 하는 건갑다 하면서 어쩔 수 없이 줘야지 하면서 그렇게 마음을 먹고 있었는데 어머니께서 이렇게 50원을 이렇게 만지시더니 이 집은 예전에 어머니께서 동전을 이렇게 가지고 가니까 그 사장님께서 동전은 좀 이렇게 세아리기 어렵다고 좀 싫어하셨던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이렇게 50원을 보더니 저는 이제 주면 그냥 갖다 주려고 했는데 어머니께서 이거 싫어하는데 갖다 주지 말라고 하면서 다시 이제 1,000원을 꺼내서 이제 저에게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두부값을 계산하고 나왔고, 또 마트에 들어가서 빵을, 토스트를 사서 나오게 되었죠. 그 짧은 시간에 마트를 한 3번 갔나요? 3번 가고, 야채 가게 1번 가고, 은행은 2번 갔네요. 어쨌든 뭐 제가 말은 이렇게 정계적으로 하지만 진짜 그 순종을 하기가 너무나 싫었습니다. 왜냐면 모르겠어요. 어머니랑 계속 의견이 부딪히고 어머니께서 계속 번거로운 일을 계속 시키니까 자꾸 이렇게 마음이 좀 부딪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머니랑 같이 이제 집으로 바로 가는 게 아니라 또 그 고깃집, 제가 이제 잘 왕래하는 고깃집에를 가야 되겠다고 얘기를 하셔서 고깃집 갈 때는 그렇게 마음이 싫다는 생각이 들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랑 같이 마지막 행선지 이제 고깃집을 갔죠. 저랑 어머니랑 같이 들어오니까 제가 얼마 전에도 그 고깃집에 갔었는데 그 아저씨께서 이제는 좀 어머니랑 저랑 이렇게 가족이라는 것을 아셨는지 굉장히 환하게 웃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맨날 올 때마다 커피를 좀 마시고 가라고 그렇게 권유하셨는데 제가 감사합니다 말로만 그렇게 하다가 오늘도 또 커피를 드시라고 하니 오늘은 커피를 마셔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커피를 감사합니다 하면서 커피를 태워서, 저는 이제 오전이라서 커피를 잘 마시진 않지만 아저씨께서 이제 먹으라고 호의를 주셨기 때문에 한 모금 정도 먹고 엄마한테 다 먹으라고 드렸죠. 그래서 어머니가 커피 맛이 너무 좋다고 막 그렇게 칭찬을 주셨고 아저씨도 덩달아서 기분이 좋아하셨죠. 고기를 썰면서 뭐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 사장님께서 좀 성격이 정말 꼼꼼하시고 부지런하시고 그런 성격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셨고
아들이 두 분 계신데 하나들은 결혼을 하셨는데 하나들은 막내는 결혼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보는 눈이 다 그 아버지를 닮았다고 막 여자분을 아내분을 이렇게 고르는 눈이 다 이렇게 똑부러지는 그런 아내분을 원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사장님이 참 부지런하시고 성실하시니 아드님도 그렇게 아버지의 그 피를 물려받아서 보는 눈도 이렇게 같네요 하면서 뭐 그런 얘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를 처음 봤을 때 정말 학생인 줄 알았다면서 말도 막 되게 말도 예쁘게 하시고 성격도 좀 착하신 것 같길래 좀 좋게 봤다면서 며느리 삼고 싶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 그랬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 막 저를 너무 막 이렇게 띄워주시더라고요. 저를 막 너무나 착한 사람으로 이렇게 띄워주셔서 제가 이제 마지막에 이제 계산을 하고 나오기 전에 그렇게 얘기를 했죠. 제가 얼마나 전 착하지 않아요 하면서 제가 얼마나 저희 어머니를 애먹였는데요 하면서 막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 아저씨도 원래 착해도 부모 눈에는 다 그렇게 애태우는 것처럼 보인다 막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전 진짜 착하지 않아요 하면서 속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를 제가 드렸죠. 속지 말라고. 저는 뭐 어렸을 때부터 착하다는 소리를 많이 들었습니다. 많이 들었는데 사람들 눈에는 다 착해 보이죠. 착해 보이는데 이제 문제는 제가 제 자신을 속이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거짓말을 잘하는 거죠. 부모님한테도 그렇고 내가 무언가를 했었을 때 이렇게 사람들에게 좀 밝히기가 싫은 거죠. 그래서 제가 몰래 뭔가를 이렇게 하는 일들이 좀 잦았습니다. 그게 뭐 나쁜 일일 수도 있고 뭐 그냥 평범한 일일 수도 있는데 왜 그렇게 사람들한테 내가 무언가를 했다는 것을 밝히기가 싫은지 좀 그런 이중 성격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생각이 좀 들었죠. 하나님 착하게만 왔는데 착해지려고 하다 보니까 좀 사람들의 눈을 속여서 좀 제가 몰래 하는 그런 게 많아서 뭐 어머니께도 뭐 항상 착한 딸로서 있지만은 또 어머니에게 숨기는 저의 또 다른 면모가 있었는데 이것도 하나님 세상을 살다가 그렇게 제가 세상에 적응해 갔는데 이것도 하나님 죄라면 죄입니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죠. 우리 인간이 어쩔 수 없어서 그렇게 된 건데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려고 제가 뭐 감정을 이렇게 낼 수도 있는 것을 숨기고 했는데 이것 또한 죄라고 하기에는 너무 너무 세상의 순리대로 살다 보니 우리가 저절로 그런 세상의 옷을 입혀진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네요. 어쨌든 오전을 어머니랑 그렇게 시간을 알차게 보내고 그리고 이제 제가 직장을 갔네요. 직장을 갔는데 이제 어
새로 오신 그 선생님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인사를 드렸고, 저도 저 나름대로 이제 뭔가 이렇게 예의주시하고 있었죠. 또, 그 선생님은 어떤 선생님인가 이렇게 멀리서 좀 이렇게 지켜보는. 어쨌든 뭐 그렇게 다가가지는 않았는데, 그 불교 선생님께서 이렇게 소개를 해주시더라고요. 이 선생님은 오늘 처음 오셨고 하면서 이름은 뭐뭐시라고 그렇게 말씀을 주셔서, 본래는 제가 이제 이름을 묻고 저는 누구예요 하면서 혹시 교회 다니세요 하면서 이렇게 복음을 좀 자연스럽게 전하려고 했는데, 그 전에 이제 제가 복음을 전하시고 새로 오셨는데 나가셨던 선생님은 막 그렇게 자연스럽게 복음이 되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뭐 복음은 뒤로 하고 일단 통성명부터 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에 좀 반갑게 그 선생님에게 말씀드렸어요. 이렇게 이 새로운 선생님 이름이 이렇게 됩니다 했을 때, 저는 제 이름이 이거예요 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드렸죠, 웃으면서. 그랬는데도 성격이 좀 이렇게 막 활발하고 그런 선생님은 아니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직은 제 정체를 밝히진 않았으니까, 이름만 이렇게 얘기한 상태니까 그냥 한번 지내보자 이런 생각에 이렇게 있었는데, 저희가 이제 저번 주부터 그 외부 강사님이 이제 오시죠. 종이접기 이제 실버 선생님들이 이렇게 단체로 오셔서 아이들을 활동을 도와주시곤 하신데, 그때 이제 저희 선생님, 기존의 선생님들이 너무 많이 있으면 선생님들이 너무 많아지니까 선생님들은 좀 어느 정도 빠져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새로운 선생님께 얘기를 했죠. 여기 실버 선생님들 많으시니까 여기에 뭐 한두 명 정도만 있으면 됩니다 하면서 사무실 가서 쉬셔도 되고 화장실 가셔도 되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하면서 그렇게 이제 말을 먼저 던졌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선생님들이 좀 많이 빠져나가시고 그 새로운 선생님은 꿋꿋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실버 선생님이 다 아이를 분담해서 맡으시니까 저희는 딱히 할 일이 없어서 뒤에서 있었는데, 그 새로운 선생님 자꾸 저에게 와서 여기는 어떤 곳이냐고 자꾸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는 것에서는 다 얘기를 드렸고, 그 선생님도 조금 제가 의지가 됐는지 저에게 뭐 이런 저런 얘기를 아까 첫인상과는 다르게 저에게 이렇게 다가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상하게 좀 저희 두 선생님이 그 실버 선생님 수업에 좀 방해가 되는 듯한, 좀 떠드는 듯한 그런 개인적인 얘기를 이렇게 하는 듯한 그런 모습이 비춰져서 좀 조심스러웠죠. 조심스러웠는데 이 선생님 자꾸 저에게 다가오시는 것도 그렇고 복음을 좀 전해냈다라는 생각에 제가 좀 자연스럽게 이렇게 얘기를 하려고 한 것은 아니고 그냥 생뚱맞게 옆에 계시니까 물어봤죠. 혹시 선생님 교회 다니세요? 하면서. 그러니까 안 다니신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예수님 믿고 천국 갑시다, 전 교회 다닙니다 하니까 네, 이렇게 뭔가 나쁘게 받아들이는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고는 복음을 전했으니 이제 이 선생님께서 저와 거리를 둘 것이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러면서 제가 조금 그 선생님과 거리를 뒀죠. 거리를 두고 이 선생님이 나를 불편해 하시나 안 하시나 이렇게 봤는데, 저에게 계속 꾸준히 다가오시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셔서 이 선생님이 아직까지는 괜찮으시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 이 선생님은 그 전에 이제 여러 학생들을 이렇게 선생님께서 수업을 짜서
수업마다 이렇게 다 진행을 하셨다고, 혼자서 진행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전에 직장에서는 그렇게 했는데 여기서는 선생님들이 많으시고 제가 뭘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서 이 선생님이 책임감이 엄청 있으신 분이시구나 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렇게 보시다가 적응되시면 그냥 원래는 그 불교 선생님께서 이렇게 리더를 하시는데 시키시는 것만 하면은 좀 힘드실 거예요 하면서 오시고 좀 이렇게 능동적으로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은 그렇게 하시면 돼요 하면서 하시다가 또 불교 선생님이 좀 아닌 것 같으면은 다른 선생님도 그렇고 또 말씀을 드리니까 그런 것에서 좀 적응하시다 보면은 일하시기 괜찮으실 거예요 하면서 저에게 여기 있어 보니까 뭐 어떻냐 이렇게 물어보시길래 뭐 자주 바뀌는 선생님도 있으시긴 하지만 오래 계신 분도 있으셔서 있다 보면은 편한 점이 많다고, 좀 가족 같다 이런 말을 해드리고 싶었는데 그거는 아직은 이분에게는 좀 어려운 단어다라는 생각에 그냥 편해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선생님이 이렇게 정식적으로 일하는 날이 아니었고 아직 그 전에 직장에서 몸을 담그고 계신 상태에서 여기서 이제 한번 적응을 어떤 곳인지 보고 이제 이렇게 이동을 하실 거라서 조금 이따가 가셔도 되는데 정말 끝까지 남아 있으시더라고요. 끝까지 퇴근하실 때까지 남아서 그렇게 이제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선생님 책임감이 강하시고 첫인상이 나쁘지는 않으시다, 느낌이 괜찮다 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죠. 이제 딱 1시간이 되어서 얘기를 마치려다가 불교 선생님 얘기 하나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이제 불교 선생님이 이제 정말로 좀 저를 많이 편하게 생각하다기보다는 좀 이렇게 뭔가 이렇게 좀 예의주시하는 그런 이제 태도로 바뀌셔서 항상 제가 가까이 있었을 때 그냥 이렇게 지나치지 않으시고 뭐 따뜻한 말씀이라도 이렇게 해주시고 그런 느낌이셨죠. 그날 이제 김장을 담갔었나요? 김장을 담궜었고 이제 아이들이 한 번씩 김치를 맛보다가 김치가 너무 매워서 막 사탕을 먹고 싶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불교 선생님이 사놓으신 그 큰 통에 이제 막대 사탕이 있는데 아이들이 그것을 탐내서 선생님께서 아이들에게 하나씩 줬는데 이렇게 하나를 들고 저를 많이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주고는 싶은데 뭔가 이렇게 그냥 선뜻 이렇게 줄까요 하기에는 좀 고민이 되셨는지 한참을 저를 이렇게 사탕을 들면서 줄까 말까 하는 그런 얼굴로 저를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설마 저는 주겠나 했는데 딱 주실 모습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딱 보니까 줄까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길래 저도 주세요 하면서 그렇게 이제 사탕을 받게 되었고 불교 선생님도 뭐 아이들 아랑곳하지 않고 이렇게 사탕을 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까서 이렇게 먹게 되는, 모르겠어요. 이상하게 또 이런 간식으로서 또 마음이 전하게 되는. 그래서 불교 선생님은 이제는 이렇게 적응해 가면 되는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고, 그리고 이상하게 마음이 좀 변하지 않는 이런 모습에 좀 계속적으로 감사하더라고요. 자, 이렇게 1시간을 채웠네요.
저는 2부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